안녕하세요. 최진철입니다. 다양한 이문화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 있도록 SK 구성원 분들의 글로벌리티를 향상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소통 및 갈등 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통해 조직 내 업무 환경 역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재원이나 해외 근무를 위한 장단기 파견 근무와 해외 출장이 증가하였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는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온라인 협업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파견 업무의 목적 역시 현지 프로젝트 참여, 공장 건설, 고객 응대 등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은 업무 층위와 관계없이 국제 비즈니스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만큼 국제 업무를 진행하는 구성원들이 직면해야 할 과제나 도전 역시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통적인 국제 업무 유형 중 하나는 일정 기간 본사에서 해외 지사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해외 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엑스팻의 기능을 보완하고 또 어떤 관점에서는 대체하는 국제 업무 유형이 있는데요. 이것을 해외 지사에서 반대로 본사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파견 근무자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은 해외 주재원이나 파견 근무자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지 파견의 방향이 본사냐 해외 지사 법인이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유형의 국제 업무는 파견 방향만큼이나 파견된 현지 구성원들이 이들을 인지하는 방식 역시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본사에서 해외 법인으로 파견되는 주재원, 즉 expatriate의 경우 본사에서 파견된 만큼 현지 법인의 구성원들, 즉 현지 채용 직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지인들이 엑스팻을 보는 시각 역시 본사의 대변인 또는 어차피 곧 떠날 사람들 정도의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현지인들의 불신과 의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해외 현지 법인에서 일정 기간 본사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주재원, 즉 임패츄에이트는 거대한 본사 조직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현지 법인에서보다는 의사결정권이나 예산 관련 권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현지 시장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가 본사 구성원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기도 하죠. 그럼 이러한 두 가지 상이한 주재원 유형의 이해를 바탕으로 주재원이 현지에서 파견되어 경험하게 되는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구성원 분들께서는 향후 주재원 파견 여부에 상관없이 글로벌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문화적 도전으로도 해석하셔도 전반적인 글로벌 수용성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해외 주재원이면 누구나 파견 유형에 관계없이 가지게 되는 공통된 문화적 성향이 바로 자문화 중심적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출신 문화 또는 출신 조직 중심으로 현지 문화와 현지 조직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자문화 중심적 성향을 보통은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대개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인 주재원들과 자주 접촉을 하고 그들과 현지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또 때로는 현지 문화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희화화하기도 한답니다. 물론 이러한 관계 형성 역시 해외 체류 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금 지나치게 되면 현지인들과의 접촉보다는 유사한 처지의 사람들과 만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지 적응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이런 자문화 중심 성향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현지 적응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 심한 경우 문화 충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간과한다면
주재원의 현지 업무와 생활은 조직이 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적응의 방해 요인에 대처하려면 SK 구성원 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본인이 현지 법인으로 파견된 이유와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본사가 기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현지 적응에 필요한 관계 형성과 이를 위한 마음가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사가 주재원에게 기대하는 비공식적인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지식 이전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본사와 해외 법인 사이에 지식 교류와 정보 공유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주재원은 본사에서 해외 지사로 지식을 전수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 반대 방향으로 현지의 정보와 지사의 지식을 본사 구성원들에게 전달하여 설득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본사와 해외 지사 사이의 지식 수준의 균형이 맞춰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대개는 본사의 규칙과 업무 문화를 해외 지사에 이식하려는 시도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재원이 본사로 다시 귀임한 이후에는 파견 기간 동안 습득한 현지에 대한 지식과 해외 체류 경험을 통해서 본사 조직의 직원들에게 글로벌 마인드 또는 글로벌리티 함양을 자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본사와 해외 지사 사이에 균형 있는 정보와 지식 공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공유된 글로벌 전략으로 기업의 국제화 전략을 강화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재원의 지식 전수자와 지식 수신자라는 첫 번째 역할이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임무는 바로 네트워크 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지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형성한 현지 법인 조직 또는 현지 시장에서의 네트워크를 본사로 귀임한 이후에 양측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업무 진행을 위해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주재원은 본사와 해외 조직의 연결고리 또는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 해외 근무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글로벌 역량은 본사 조직에서도 공유하여 조직의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변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 주재원은 국제 업무 활동을 통해 만들어내는 초국가적 네트워크에서 핵심 인물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위기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우선 해외 지사와 본사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 차이에 노출되게 되고요. 여기서 문화란 단순히 현지 조직의 조직 문화뿐만 아니라 현지 체류 국가의 국가 문화와 이에 속한 다양한 하위 문화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귀임 이후에는 문제없이 다시 원 근무지에서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해외 주재원이 다양한 어려움과 위기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지식 교류의 가교 역할과 본사와 해외 지사 간의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문화 적응이 중요하고 그 문화 적응은 결국 현지인들과의 관계 형성과 본국과의 접촉을 얼마나 균형감 있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캐나다의 심리학자 존 베리의 Acculturation 모델을 기반으로 주재원의 현지 관계 형성에 대한 마음가짐을 4가지 유형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출신국 문화 정체성의 유지 유무와 체류국 현지인들과의 관계 유지 유무에 따라서 4가지 상이한 유형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통합 유형의 경우에는 출신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체류국가 현지인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현지인의 활동에 참여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상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동화 유형입니다. 동화 유형은
출신국 문화 정체성을 포기하고 체류국과 현지 문화에 몰입하는 유형입니다. 아마도 우리 해외 주재원 중에는 이런 유형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분리 유형인데요. 출신국 문화 정체성 유지에는 심혈을 기울이면서 체류국 현지인들과의 접촉을 거의 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주재원이 가장 지양해야 할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변화 유형입니다. 주변화 유형은 출신국 문화와 체류국 문화 양쪽 모두의 문화적 정체성과 심리적 유대감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국 내에서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유형이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외 주재원의 경우 이 네 가지 중 어느 유형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분리 유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조금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즉, 체류국 현지인들과의 관계 형성보다는 본국 출신들과의 정체성 유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주재원의 현지 문화 적응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화 충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충격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문화에 노출되어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방향 감각 상실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1951년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코라 뒤보이스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또 다른 문화인류학자 깔레르보 오베르크에 의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베르크는 문화 충격의 과정을 U자 모형을 통해 허니문, 위기, 회복, 적응 이렇게 4개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재원이 경험하게 되는 일반적인 문화 충격 증상은 대개 향수병, 정체성 혼란, 우울증, 업무와 가족에 대한 부담감 등을 느끼면서 현지 업무에 불만이 쌓이게 되고 현지인들과의 협업 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말로 쇼크, 충격이라고 번역되어 있어 어감이 매우 강하게 들릴 수 있으나 대부분의 해외 근무자들이 크고 작은 경험을 하게 되는 심리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주재원의 경우 이로 인해 체류국과 현지 법인에 대해 잘못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충격 모형의 과정이 귀임 후에도 본국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베르크의 U 모형에 귀임 이후의 적응 과정인 또 다른 U를 연결하여 W 모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W 모형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역문화 충격, Reverse Culture Shock이라고 합니다. 역문화 충격은 말 그대로 현지 법인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고 생활하다 돌아왔을 때 자국 문화나 본국 조직에 다시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 충격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프랑스로 파견되어 일정 기간 동안 나가 살다가 어느 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오히려 암묵적으로 내재화된 프랑스식의 시각으로 인해 한국의 현실과 문화에 대해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역문화 충격의 일반적인 증상은 해외 법인에서 고생하고 돌아온 자신의 노고를 본사 직원들이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거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동료들과 제대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는 경우들일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역문화 충격이 외국 현지에서 경험한 문화 충격보다 더 극복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재원에 대한 기대와 역할에 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업무 적용뿐만 아니라 이처럼 보이지 않는 문화적인 요소들에서도 철저히 준비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재원들이 현지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문화적 도전이라는 주제로 본사가 주재원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현업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화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본사는 현지로 파견되는 주재원들이 본사의 업무 철학과
업무 방식을 현지 법인에 잘 전달하기를 기대하지만 막상 부임한 주재원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본사와는 너무도 다른 방식의 업무 현실일 것입니다. 게다가 현지에서 채용된 직원들은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에게 쉽게 신뢰를 주지 않는 양상을 보입니다. 구성원 여러분들은 생활 면에서뿐만 아니라 함께한 가족의 현지 문화 적응까지 신경 써야 하기에 문화적으로도 상당한 도전적 과제를 안고 업무를 시작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재원 현지 적응에 방해가 되는 심리 압박 요인은 크게 주재 범주에 따라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문화 차이, 자문화 중심적 성향, 언어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본국 문화와 체류국 현지 문화 사이에 문화 차이가 클수록 현지 주재원은 더 많은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폴란드 법인에 파견된 주재원과 중국 법인에 파견된 주재원이 경험하게 되는 한국과의 문화적 차이는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주재원의 문화 차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현지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즉, 체류국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일수록 그만큼 적응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재원 본인이 자문화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은 심리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실 이 자문화 중심 성향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재원의 경우 이러한 성향을 자각하고 성찰하면서 현지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언어와 관련이 됩니다. 주재원이 체류국 언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많은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마 현지어 구사력의 중요성을 잘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 국가일수록 그럴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지 법인에 채용된 직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고 또 로컬 스태프들과의 관계조차 좋지 않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 노출과 소외, 선행된 경험, 체류국에 대한 기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주재원이 체류국 문화에 많이 노출될수록 더 많은 심리적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현지인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은 항상 유쾌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긍정적인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죠. 대개는 이런 스트레스가 싫어서 현지인들과의 접촉을 꺼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두 번째는 주재원이 출신 문화 집단과 접촉할 기회가 적을수록 체류자는 더 많은 심리적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앞선 경우와는 반대로 현지에서 유사한 상황이나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을 너무 적게 하면 오히려 현지인들과의 스트레스를 토로하거나 풀 수 있는 공간이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당한 수준의 현지 한국인 커뮤니티 생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재원의 선행된 문화관 경험의 양이 적고 그 경험의 깊이가 얕을수록 주재원들은 더 많은 심리적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주재원 생활을 경험했거나 유학 등으로 해외 체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주재원이 현지 체류국 문화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또는 이상적인 기대를 많이 가질수록 그만큼 다가오는 실망이 크기 때문에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이런 경우가 우리보다는 선진국인 곳에 파견이 되면 이러한 이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요인들을 잘 이해하시고 성공적인 현지 적응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